은행은 이제 낡았고 미래는 코드에 있다. 자, 이게 바로 올림푸스 팩트라는 새로운 디파이 프로토콜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들이 주장하는 이 혁명적인 비전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근거는 또 뭔지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금융의 미래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위험한 꿈에 불과할까요? 이야, 시작부터 정말 도발적이죠? 우리가 평생 진리처럼 믿어온 저축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냥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낡은 금융과 이들이 말하는 새로운 금융 사이에 얼마나 큰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도대체 올림푸스 팩트는 뭘 해결하겠다는 걸까요? 먼저 이들이 낡은 금융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기준 시스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세상을 딱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왼쪽, 이건 뭐 굳게 닫힌 성문 같은 중앙화 금융, 그러니까 바로 은행이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고 소수의 기관이 모든 걸 마음대로 주무르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나 탐욕에 너무 취약하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오른쪽은요, 활짝 열린 광장 같은 디파이입니다. 모든 게 코드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내동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고 무엇보다 365일 24시간 절대 잠들지 않는 금융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비판의 수위가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은행 내부는 그야말로 깜깜이라는 거예요. 내 돈은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나 다름없이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은행은 바로 그 돈으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불공정한 구조,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금융의 현실이라고 강연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문제점은 알겠어요. 그럼 이들이 내놓는 해결책은 뭘까요? 네, 바로 블록체인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에 기반한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입니다. 이 기술이 어떻게 그 낡은 시스템을 고칠 수 있다는 건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죠. 디파이의 심장, 그 핵심에는 바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사람 없이 코드 그 자체가 계약서도 되고 그 계약을 집행하는 집행관 역할까지 다 하는 거예요. 한번 블록체인에 기록되면 그 누구도 이걸 고치거나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나 욕심 같은 게 끼어들 틈이 아예 원천적으로 없어진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 복잡해 보이는 기술을 이들은 딱 3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1단계, 내 디지털 지갑에 돈을 넣는다. 2단계, 이걸 스테이킹이라는 방식으로 프로토콜에 예치한다. 그러면 3단계,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수익을 만들어서 내 지갑으로 착착 넣어준다는 거죠. 사용자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올림푸스 팩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결국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무너졌던 어떤 선구적인 프로젝트, 바로 그 프로젝트의 후계자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2021년에 있었던 전설적인 프로젝트 올림푸스 다오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로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지만 그만큼 또 극적으로 붕괴해버렸죠. 올림푸스 팩트는 바로 그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원래의 개발자들이 3년 동안 칼을 갈아서 내놓은 완성형 후속작이다. 이게 바로 이들의 핵심 스토리입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그들이 말하는 고통스러웠던 과거입니다. 보세요. 4달러에서 3,200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21달러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건 뭐 천당과 지옥으로 간 롤러코스터죠. 바로 이 엄청난 변동성이야말로 이들이 반드시 풀어야만 했던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들이 내놓은 답안지입니다. 방금 보신 그래프랑은 완전 정반대죠? 마치 잔잔한 파도처럼 거의 뭐 일직선에 가까운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완벽하게 극복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안정성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 병기가 바로 스마트 캐싱이라는 자동 방어 시스템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요, 대규모 코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가는 사태를 막는 안전장치인 셈이죠. 누군가 엄청나게 큰 돈을 한 번에 인출하려고 하면 시스템이 이걸 바로 내주지 않고 예를 들면 15일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간에 걸쳐서 쪼개서 지급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서 가격 붕괴를 막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안정성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투자자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따로 있죠. 그래서 그 엄청난 수익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데, 네,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강연자들은 과연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들이 내세우는 잠재적인 연이율 APY가 얼마냐면요. 무려 7,800%입니다. 네, 여러분 잘못 보신 게 아니에요. 7,800%. 상식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이들의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가능하냐? 강연자들은 그 답을 4가지 핵심적인 차이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 표에 그들의 논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첫째, 운영시간. 은행은 하루 7시간 일하지만 디파이는 24시간 내내 돈을 법니다. 둘째, 비용. 은행이 쓰는 그 막대한 건물 임대료, 직원 월급 같은 게 디파이에서는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 수익 배분입니다. 은행이 이익의 아주 작은 일부만 고객에게 돌려줄 때 디파이는 발생한 수익 100%를 전부 사용자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매일매일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복리의 마법과 결합된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자, 이런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차이점을 바탕으로 이들이 그리는 미래는요, 단순히 돈을 더 잘 버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들이 진짜 꿈꾸는 건 금융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와, 정말 대담하죠? 어떻게 보면 거의 유토피아 같은 비전입니다. 국가의 통제도 필요 없고 은행 같은 중간 상인도 없는 세상. 내 자산이 24시간 나를 위해 일해주니까 인간은 더 이상 노동으로부터 해방된다. 이런 궁극적인 미래까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더 이상 은행 같은 거대한 기관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코드와 기술, 그리고 나 자신을 믿는 세상으로 가자는 거죠. 금융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기관으로부터 개인에게로 되찾아오는 것, 바로 금융 주권의 실현이 이들이 말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오늘 들어본 주장들 정말 혁신적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과연 이것이 기술이 만들어낼 피할 수 없는 금융의 미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거대한 위험을 품고 있는 신기루에 불과할까요? 그 판단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